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진 중국 상하이시의 한 수산시장에서 방역요원들이 생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촬영된 한 영상엔 방역요원들이 수산시장에서 PCR 검사를 위해 생선의 입안에 면봉을 넣고 휘젓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방역요원은 생선의 입을 붙잡고 있는 상인에게 손을 놓지 말라고 부탁했고, 상인은 물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검사 결과 양성이면 생선은 다른 수조에 격리되는 거냐며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표적 SNS인 더우이네는 중국 방역요원들이 닭, 고양이, 자전거, 우편물, 책상과 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방역요원이 허난성 위저우시에서 마늘잎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영상이 더우인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마늘잎 검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국의 선제적 검사에 나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에 뭐 닭에 뭐 책상하고 의자까지 검사를 하고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건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방침인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코로나를 통제하다 보니 인구 2,500만의 상하이시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도시를 절반씩 나눠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근 상하이시에선 전국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증상자라고는 하지만 확진자 발생 자체를 틀어막는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다 보니 상하이시를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 지역인 푸둥이 지난 28일부터 첫 4일간 봉쇄에 들어갔고요. 서쪽 지역인 푸시가 나머지 4일간 봉쇄에 들어갑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가 갑작스럽게 봉쇄되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최대 시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봉쇄 발표로 시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먼저 봉쇄된 동쪽 지역에선 봉쇄 직전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고요. 서쪽 지역도 가게마다 북새통을 잃어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봉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폭스바겐도 생산을 멈춰서 수백여 곳의 자동차 부품체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뭐 상당히 또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제로 코로나가 과연 실행 가능한 건지 또 확진자 제로, 확진자 0명에 도전하는 게 또 정말 현명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봄 농사철이 돌아오자 농민들이 파종 작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폭격으로 일부 농경지가 훼손되고 농기계가 파손됐지만 필사적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을 파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주의 농민들은 밀과 해바라기를 파종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해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리비우에서도 파종이 시작됐는데요. 이 지역의 농협장인 이반 킬간 씨는 전장 다음으로 최전선은 파종 작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정으로 연료와 비료 등 농사 비용이 올라갔지만 이 지역 농민들은 모두 예년의 파종 면적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재배량을 늘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농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이렇게 치열하게 파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건 바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자국민의 식량은 지금 충분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옥수수가 풍년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자국에 필요한 곡물량의 114%를 재고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곡물에 의존하던 수입국들은 식량난이 예상되는데요. 그러자 농민들이 공습 위험에도 파종을 위해 농경지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농민들의 결의에도 올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치열한 전투가 이뤄지는 동부와 남부 지역은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식용유로 쓰이는 해바라기 씨 생산량이 지난해 세계 1위였고요. 보리와 옥수수는 세계 3위, 밀은 세계 6위의 수출국이어서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작물 수입 의존도가 큰 아프리카와 중동, 서아시아의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이고요. 해바라기 씨의 경우 전 세계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또 저 해바라기 씨를 참 잘 먹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또 뭐 해바라기 씨라든지 해바라기 씨 관련 기름 뭐 이런 게 또 이제 또 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가 아닌 세계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정말 또 대단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영국의 한 하원 의원이 그간 숨겨왔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면서 영국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 자신이고 싶다는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 곳곳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제이미 월리스가 자신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영국 국회의원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윌리스는 블로그 글을 통해 어릴 적 성불편증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겪은 일까지 고백했는데요. 이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윌리스 의원은 전날 보수당 의원 모임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공개 고백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그를 응원한다는 반응이 빗발치자 윌리스 의원은 그동안 받은 지지에 감동했다고 밝히면서 정체성에 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개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구촌 소식 이유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